네, 정부가 북한이 이달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나왔죠. 파장이 확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NCG 회의 참석차 워싱턴에 방문해서 그 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달 중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북한의 예. 어떤 지난달에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여러 번 실패한 후에 각각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뒤에는 러시아의 원포인트 기술 지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어떤 분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북한 미사일 위성이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러시아 과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추측이 있었고 그 군사 정찰위성 발사 기술이나 ICBM 발사 기술이나 사실 ICBM이라는 것은 딜리버리 그러니까 수단이거든요. 운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그 대륙간을 날아가 가지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륙과 대륙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진전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에 성공을 했다면 ICBM 발사에도 진일보를 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막 가시화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이제는 트럼프 재집권 시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ICBM 능력을 하나하나 제공하는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ICBM 능력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뭐 이러한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이 더 잦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ICBM 능력이 어느 정도 북한이 만족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생각했을 때 미국 군 당국이 이 정도면 북한의 ICBM 능력이 굉장히 진일보했고 그리고 미국이 협상장에 나가서 ICBM 능력을 억제하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판단했을 때까지는 계속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어떤 발사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내 한미일 3국의 이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이제 구축될 거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게 이제 12월인 거잖아요. 이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네. 협력 정상회의에서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떤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할 거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 말까지 해서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ICBM이든 발사할 때는 그러한 징후를 포착하고 그것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3국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미일 3국의 어떤 대북 확장 억제력이 있어서 진일보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한미 핵협의 그룹 NCG가 출범을 했고 그 회의 참석차 워싱턴에 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NCG 이번에 회의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4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를 이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제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양국 정상께서 합의를 하셨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7월 중순에 NCG 1차 회의가 열려가지고요. 여기에서 향후 한미 양국이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 기획 및 핵 태세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핵을 작전할 때 미국의 핵 능력 그와 더불어서 한국의 첨단 자립 능력이 어떻게 함께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런 작전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에서도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어떤 그 상시 배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위기 관리 계획이라든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떤 대응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대응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든지 연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가지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것이 1차 회의의 주된 성과였고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 실무진 고위급이 만나서 계속 NCG를 제도와 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합의 사항의 이제 이행을 위해서 이제 2번째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 합의한 그런 내용이 얼마만큼 진전됐는가 확인을 하고요. 예. 이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 대선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북한도 이 미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어떤 대북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매체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매체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어떤 대북 정책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이제 네. 북핵을 동결한다고 그 김정은 정권에서 합의를 하면 그럼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목표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동결을 전제 조건을 해서 북미 관계를 재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미 관계가 개선돼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에 18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대북 접근법은 빅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목표, 그 엔드 스테이트, 즉 북한의 비핵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딱 정해놓고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딜을 해가지고 네. 이제 주고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그 한반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북핵 동결을 조건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엔드 스테이트가 불명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칫하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핵 능력을 보유하는 그러한 핵 무장국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안보 환경이 엄중해질 수 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국가들의 다시 핵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에 핵을 다시 갖다 놓는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갖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북 정책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동결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거 알겠고 새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경제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측면의 보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우려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 능력이 그 핵탄두가 거의 100기 정도를 갖고 있다고 이제 그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핵탄두라든지 우라늄 농축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해주고 더 이상 이제 생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용인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상이 진행한다라도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지만 용인해 줬을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자의감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것
보도된 것은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계속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이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다. 이 대북 거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이 있다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그러면 북한 대북 정책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탑다운으로 해가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바텀업 해가지고 이제 실무진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진전이 있을 때 정상회의로 연결되는 그런 접근법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성과가 한계가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그럼 제3의 어떤 방법을 찾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3의 방법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정상회교가 재활성화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엔드 스테이트급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미국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거다. 이러한 비관론이 대세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이대로 북한을 놔둘 것이냐. 그럼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 전문화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발전을 갖다 저해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핵 용인하는 동결,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일각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많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문제 관련돼서 자신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 그 북한 문제를 더 잘할 거다. 그거를 갖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이든보다 더 잘할 거다. 북한 문제. 좀 강조. 예, 친분을 강조. 그렇잖아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친하다 얘기하고 잘 알고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신이 잘 알고 친분 관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보다는 자기가 잘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문제도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북한 관련 협상 관련 시나리오를 다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율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집권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북한 관련돼서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물론 가정입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정세에도 굉장한 영향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라는 것, 정상회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의 교착 상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 현상을 변경시키는 이제 유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다면 그러면 북한과 북미 관계가 대화가 재개됐을 때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럼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서 남북미의 어떤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의 핵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면 한반도 내에 어떤 핵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남한의 독재적인 핵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의가 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 한국만 일본, 대만이라든지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거고 이건 또 어떻게 가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 동맹 시스템의 근간인 핵우산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 그리고 자극적인 언사를 좋아하는 그분도 그렇지 않다. 부인하다로 딱 즉각적으로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의 정치적 감각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체제 안에서 우리는 뭐 NCG도 하고 삼국 정보 공유도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게 지켜봐지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월 15일에 그렇죠.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뭐 신빙성에 좀 뭐 의구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사가 계속 추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간 그 여타 군소 후보들에 비해서 한 30, 40% 이상의 격차로 지지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론조사 거의 모든 대부분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 격차 난다는 것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컨테스트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동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그렇죠. 프라이머리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연달아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이오와에서 누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타 군수 후보들이 다 드랍을 해버립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뉴햄프셔에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한 니키 헤일리 정도 남을까? 아니면 계속 거의 줄어드는군요. 예, 추려집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뉴햄프셔 또 좀 지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면 두세 명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경선이 조기에 끝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도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성사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티켓 파워를 가진 분이 없어요, 공화당에.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 어떤 그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어떤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많은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7,400만 표의 표를 받았어요.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가장 표를 많이 받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견고하고요. 그리고 공화당 내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 내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팍팍하고 거기에다가 두 개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미국 국민의 피로도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못하는 걸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많은 난제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 반사의 이익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잘 봐서 트럼프 대통령 내가 바이든보다 나은 대안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지지층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지금 지지율의 여론조사를 하면 조금 이렇게 앞서는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앞서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이 전 현직 대통령 간에 지금 격차가 지금 많이 안 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주간 예. 실시된 여론조사를 집계해서 평균을 보여준 여론조사 그 추이를 보면 지금 한 2달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앞섰었어요.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한두 달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서기 시작합니다. 뭐 1.2%, 1.10%, 최근에 2.2%까지 됐는데 여전히 1, 2% 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 어떤 이러한 오차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제라든지 다른 주요한 요인들이 어떤 변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 내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를 저희가 가정해서 좀 여쭤보면은 정말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간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돈독해졌단 말이죠.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오판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담판을 짓을 거다 생각을 하고서 베트남에도 오고 하노이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아무래도 대화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상 외교를 좋아하고 자신과의 친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북러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력 경쟁을 계속하고 군사력 제고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국제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항상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언제 누구와 할 것이냐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이든은 어렵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만난 경험도 있고 그 여전히 자신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27일 날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어떤 얘기 발언을 하냐면 미국이 정말 대화를 원하면 그러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게 대답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북한이 제가 김성 주유엔 대사 그 얘기를 던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그 대상으로 해서 던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18년 때 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전제 조건이 북한이 들어간 전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했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여서 어떤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이미 수용한 전제 조건을 갖다가 북한이 다시 내보낸다면. 예, 교수님,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뭐 그런 훈련 같은 것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좀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대외정책 측면에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것도 없었고요. 대외정책 관련돼서는 거의 그래서 굉장히 백지 상태에 출발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4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보다 체계적으로 재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캠프 측에서 어제는 47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 공약도 내세우고 있고 정책 기조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과의 어떤 그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든 크게 한미 관계를 관리하거나 북미 관계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